If you ask me, is that jacket warm enough? And I'll say, yes, this jacket is warm enough. Hello everyone. 자, 오늘은 단어 enough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enough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여러분들 많이 사용되니까 자, 한번 봐주세요. 우선 이 단어의 활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품사로 사용되는지를 좀 같이 알아주시면 완벽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 enough는요, 명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명사. 그죠? 명사로 사용되면은 어떤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There is enough. 그죠? There is enough for everybody. 그렇게 사용되면은 enough이 주어져. 자, there is enough for everybody. There is enough for everyone? 오케이. 자, 우리가 there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요,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죠. There are some apples on the table. 그러면은 그 문장의 주어는 사실 there이 아니고 apples가 주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enough이 주어입니다. 충분한 거, 충분한 것이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enough, 뭐 어떤 충분한 어떤 명사겠지만 사실 이제 그것을 대명사로 받아서 enough 하면 이제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re is enough. There is enough for everyone.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명사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enough는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자, 부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 그거를 설명을 하는 영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자, 자, 여러분들 내가 영어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품사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하시면 좀 깊이가 없습니다. 또 확장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품사 얘기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기본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건물 지을 때 어때요? 가장 기초공사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막 어렵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딱 알면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더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자, 형용사 하면은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한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어때요? 수로 자리에 원래 주어 수로 뭐뭐 한다. 수로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지만 형용사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형용사 여러분들 쉬운 형용사 happy 형용사거든요. happy가 행복하다라고 사용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용사 주제에 수로 자리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형식적인 비동사를 가지고 그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I am happy. She is happy.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형용사 또 어떻게? 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관련이 돼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명사 앞이나 뒤에 놓입니다. 두 번째,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주고. 자, 행복한 가족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family가 어때? 행복한 가족이 되니까 happy family 이런 식으로 그죠? 앞에 올 수 있고요. 또 이 형용사가 또 다른 덩어리를 가지고 길어질 때는 명사 뒤에 놓입니다. 그죠? 길어질 때는 뒤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용사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다? 명사가 있으면 명사의 앞이나 또 길어질 때 뒤에 명사 주변에서 맴돌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경우는 뭐라고요? 다시 주어가 있고 수로 자리에 비동사랑 같이 해서 그렇게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enough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됐을 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명사 앞에다가 한번 놔볼까요? 그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He has money. He has money. 그런데 어떤 돈?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money. 그죠? 그렇게 사용되면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써볼까요? he. 그는 가지고 있어. He has 무슨 돈을? 충분한 돈을. enough money. 그럴 때는 어때요? 형용사로 사용이 되는 거 맞죠? 자,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부사로 사용되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됐죠? 충분한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면 부사로 사용됐을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충분하게,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부사의 역할은 뭘까요? 문장 속에서 부사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이제 단어들을 막 배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단어들은 우리가 아무 단어나 쓰면 안 되니까 그 단어들의 특징별로 종류를 나눴어요. 그게 바로 품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을 나타내는 말 명사다. 그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동사다. 그죠? 어떤 명사의 상태, 성질 설명하는 그런 말은 형용사다. 자, 그러면 부사는 뭘까요? 부사는 부차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역할은 뭐냐면 부사의 역할은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동사가 있으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부사가 있으면 부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가 또 부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자, 부사는 다양하게 다른 어떤 그런 품사들을 추가적으로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럼 부사는 누구를 꾸며준다고? 부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동사, 그죠? 자, 뭐 달린다 했을 때 우리 강아지가 달려. 너 어떻게 달리지? 빨리 달려. 천천히 달려.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사고, 달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죠? 형용사가, 나는 누가 수식해 주지? 부사가 수식해 줍니다.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사는 누가 수식해 줘? 내 다른 부사가 부사를 수식해 줄게. 아니면 문장 전체를 또 부사가 추가적으로 와서 수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부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문장의 곳곳에서 이런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부사로 쓰였을 때 우리가 그러면 먼저 형용사를 꾸며줘 볼까요? 만약에 뭐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조금 나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때? Is it tall? 키가 커? 걔 충분히 키 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자, 여기서 자, 부사는요, 형용사를 꾸며줄 때 보통은 형용사 앞에 위치를 하는데요. 이 enough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자,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준다.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된다? 형용사 뒤에 가야 된다. 자, 대부분은 형용사의 앞에서 이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만약에 행복하다 그랬을 때 I'm happy 형용사죠. 어떻게 행복하지? 아주 행복해. 어때요? very happy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서 부사가 꾸며주는데 enough 같은 경우에 얘가 부사로 사용될 때 형용사 앞이 아니라 어디?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he's tall. 오케이. he's tall. 키가 큰데 어때? 충분히 키가 커. 충분히 키가 커. 자, tall, 키가 큰 이라는 형용사를 enough이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위치를 어디 시켜라? 앞이 아니라 뒤에다가 형용사 뒤에다가 위치를 시켜라. 그러면 어때요? He's enough tall이 아니라 he's tall enough. He's tall enough. 오케이, 충분히 키 커. 그쵸?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he is tall. 그 다음에 쓴다. enough.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방이 있는데 따뜻하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This room is not warm. Right? warm. 그러면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This room is not warm enough.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this room isn't warm enough. 자, 이런 식으로. 그죠? 형용사 tall, 형용사 warm. 그 뒤에 부사로서 어때요? enough이 뒤에 붙어서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예를 하나 더 볼까요? 너는 충분히 행복해? 너 충분히 행복하니? 자, 뭘 꾸며줄까요? 행복한이라는 happy라는 형용사를 어때요? 충분히 행복하니? 하고 하려면 Are you happy enough? 어때요? Are you happy enough?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뒤에서 Are you happy enough?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Are you happy enough? 충분히 행복하니? 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는데요. 문장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이 문장을 접한 사람들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he has enough money. 자, 여기서요. 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누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할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궁금하죠? 이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장 속에 enough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충분한 뭐다라고 했을 때는 이어서 어떤 내용이 와야 되냐면 뭐 할 정도로 충분하다. 뭐 할 정도로 충분하니 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 설명을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살 정도의 충분한 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이 구조는 어떻게 쓰느냐? 제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주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자, 그 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나서 그죠? 나는 뭐 친구 만나. 뭐 그런데 언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왜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그죠? 추가적인 무엇을 위해서 만나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사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핵심적인 정보. 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놓고 어떤 추가적인 정보? 뭐뭐 할 정도로 정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추가적인 내용, 어느 정도로 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부사, 추가적인 정보, 부사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조 동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볼까요? 그는 새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he has enough money that he can buy new ca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대조 동사는 조금 우리가 또 회화에서도 그렇고 빈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대조 동사를 변신시킨 형태, 변화시킨 형태, 부피를 줄인 형태,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을 해서 추가 정보를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할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간단할 것 같죠? 자, he has enough money. 뭐 할 정도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 To buy new car. 그죠? To buy a new car. 자,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죠? 자, 그래서 to 부정사를 뒤에 붙여주면 완벽한 문장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문장 속에 enough이 있네. 이걸로 enough 충분하진 않아. 그죠? 뒤에 뭐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he's tall enough. 야, 키가 충분히 커. 이제 우리가 상황에서 알면 여기서 문장 끝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큰 게 필요한 거죠? 남자친구가 될 정도로 충분히 키가 커. 그는 너의 남자친구가 될 정도로 키가 충분히 커. 이렇게 돼야 완벽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to 부정사로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To be your boy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자, he is tall enough. 뭐 할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고? To be your boyfriend.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He's tall enough to be your boyfriend. 자, 그 다음에, 요거. This room isn't warm enough. 이 방은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뭐 하는데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야? 잠자기에. 나는 좀 따뜻한 데서 자거든. 그러니까 잠자기에 좀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To sleep 붙이면 되죠, 그죠? This room isn't warm enough to sleep. 잠자기에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 그죠? 아니면,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 enough, 명사로 사용되는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형용사랑 부사. 요거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구별해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다. 형용사에 어떻게 쓰임? 형용사의 쓰임, 문장 속에서. 부사의 쓰임, 문장 속에서. 이거는 enough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들한테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다른 단어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품사 무시하고는 영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로 사용될 때, 그죠? 부사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한다? 특징, 형용사 앞이 아니라 형용사 뒤에서 꾸며준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 문장 속에 enough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 부사적인 보충 설명이 꼭 필요하다. 그죠? 상황에서 알면 생략해도 된다. 하지만 처음 얘기할 때는 써줘야 된다. 자, 어떤 형태로?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대조 동사도 가능하지만 좀 빈도가 떨어지고 to 부정사 형태로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문장 같이 하나 만들어 볼까? 너 충분한 돈 갖고 있어? Enough money? 자, 뭐 할 정도로? 나를 도와줄 정도로. To help me. 그죠? Do you have enough money to help me?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 자꾸 돈 얘기만 하네요. 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 Do you have enough time to help me? 그죠? 시간이 있어야 도와주죠.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고 단어 enough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